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이거는 이제 중요하게 바뀐 것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신고를 했다가 경정 청구를 한다, 수정 신고를 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 경정 청구라는 거는 당초에 신고했던 그 세금을 더 줄이는, 즉 환급을 받는 이제 신청이 이제 경정 청구일 때고, 수정 신고는 당초에 신고한 내용을 더 늘려서 추가 세금 납부가 나오는 이제 그 경우를 이제 수정 신고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에 제출한 자만 이런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즉 무신고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무신고자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기한 후 신고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이 기한 후 신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게 이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한 후 신고 내용이 잘못되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한 내 제출한 자만 수정 신고 경정 청구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좀 권리 이제 구제 쪽에서도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종전에는 1개월 이내 50%,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20% 감면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된 부분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30% 감면, 조금 감면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아까 기한 후 신고보다 이 수정 신고 시 감면율 이제 그 조정되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50%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일찍 수정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는 90%가 감면이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10%잖아요.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신고를 과소했다라고 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10%인데 그거를 발견하고서 재빨리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90%가 감면되면 가산세율이 10%가 아니라 1%로 줄어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을 좀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 생길 수 있겠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75%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높아진 감면율은 지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정 신고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지난 이제 2020년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고 하나 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 신고를 했는데요. 바로 수정 신고를 하니까 바로 요 규정 50% 가산세 감면되는 규정을 적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원래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20%였는데 요것도 30%로 올라갔죠. 요 20%가 30%로 올라간 것. 그다음에 2년 이내는 10%였는데 요것도 이제 그 1년 6개월과 2년까지를 나눠서 20% 10% 단계별로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이제 개정된 부분이 이제 납세자에게 우리 또 세무 실무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저희는 이렇게 좀 기간 계산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니까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서 수정 신고 때 가산세 감면에 잘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조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2.1%가 1.8% 이렇게 감면 그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죠.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면은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간주임대료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 이자율이.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이제 2019년 10월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그거를 반영을 한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요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경기적인 부양 목적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번 또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연도 중엔 잘 안 바꾸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지켜볼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중 지금 거의 최저 금리를 이제 시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자율도 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고액 상급 체납자에 대한 감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쏘는 용어가 아니어서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감치라는 건 뭐냐면은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거예요. 30일. 기존에는요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서 갑자기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고액 상습 체납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해봐야 이렇게 명단 공개였어요. 명단 공개 해봐야 창피하고 말면 되니까 그냥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악의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었다 그러면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갇히게 되느냐?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고 2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세금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2억 이상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무재산이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너 돈 없어서 세금 체납하면은 감옥이라도 가둬야겠다. 몸으로 때워 이러면은 너무 슬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자는 동요건을 불충족이다. 즉 그때는 감치를 안 해요. 즉 뭐냐면 3회 이상 1년 이상 경과 2억 원 이상이고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때만 갇힌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 못 냈으니까 넌 돈이 없으니까 감옥이라도 들어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이나 150만 원 미만의 급여가 있으면은 압류가 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150만 원이 최저임금이 아니죠.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185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압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국세기본법, 징수법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된 내용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